자, 오늘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이 집단 탈당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지난 1월 창당 이후 2번의 집단 탈당을 겪게 됐는데요. 지난 10개월이 험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 같이 함께할 양재열 변호사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도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양재열 변호사님, 네. 진짜 2번의 탈당을 겪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0개월 동안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한 거죠. 처음에 이제 창당을 하면서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탄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과 갈라섰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그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이 생각보다 높은 지지율을 못 얻으면서 다시 한번 일부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었고, 그때도 이미 사실 김무성 의원 계가 많이 돌아갔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서 9명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탈당을 하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자, 바른정당의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어.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과오를 사죄드리고 정치를 바르게 하겠다는 바른정당의 새 출발을 보고드리고 다가오는 설날에 세배하는 마음을 모두 담았습니다. 자, 영상으로 저희가 좀 꾸며봤는데요. 자, 특히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한 배를 탔던 두 사람입니다. 유승민, 김무성. 이 두 사람 1년도 안 돼갖고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됐거든요. 이 상황을 두고 두 사람은 어떤 소회를 밝혔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그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보수가 통합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가치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작년에 탈당을 할 때 저는 이제 새누리당에 남아서 끝까지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고, 지금 탈당하신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탈당을 하신 분들이죠. 작년에 끝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개혁 보수의 길, 그 초심을 끝까지 갖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자, 바른정당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 시사선을 편집국장 소종섭 국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재명 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 사실 뭐 같은 듯 다른 듯 다른 듯 같은 듯 굉장히 좀 삐그덕삐그덕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동지로서 걸어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출발점은 좀 달랐지만요. 네. 김무성 대표 같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YS계였죠. 상도동계로 시작을 해서 사실 정치를 굉장히 30년 넘게 했죠. 굉장히 오랫동안 네. 하면서 이제 이회창 대표 시절에 이제 중요한 비서실장 등 역할을 맡았었고요. 당시에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회창 대표가 있을 때, 후보가 있을 때 이제 여의도, 그러니까 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소장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출발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보면 한 책사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거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둘이 또 같이 이제 2007년 대선에서 굉장히 손발을 맞췄었고요. 그때 김무성 의원은 이제 좌장 역할을 했었고, 또 유승민 의원은 당시에 이제 메시지를 총괄할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캠프에서 중요한 양대 축이었죠. 네. 그렇게 활동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에서 둘 다 탈박을 했었죠. 그렇게 보면 거기까지 이제 같은 길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건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바른정당을 창당할 당시부터 두 사람 생각은 많이 달랐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김무성 의원은 어쨌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두고 결국 보수가 이대로 가면 괴멸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긋고 새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물로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마지막까지 탈당을 안 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 근데 결국 바른정당이 창당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유승민 의원과 유승민 계가 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었을 텐데 결국은 그렇게 유승민 의원의 도움으로 당을 만들었지만 만들자마자 그렇죠. 안기문 총장은 사퇴를 해버리고 그래서 바른정당은 그야말로 험로에 10개월을 계속 갔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결국은 10개월 만에 갈라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이 갈등설은 이 대선 전후로 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유승민 당시 후보가 이 열심히 유세를 할 때도 김무성 이 의원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고. 그래서 지난 9월이었나요? 그러니까 계속 불화설이 나오니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니들이 나하고 승리 관계를 아냐? 우리 둘 사이에는 마음에 흐르는 강이 있다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 입맞춤까지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그러면 둘 사이가 굉장히 친하구나, 가깝구나 했었는데 결국에 불화설이 입증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저게 지난 이제 3월 달에 이제 유승민 대선 후보가 바른정당에서 확정되고 나서 네. 김무성 의원이 이제 기자들과 만찬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뭐 김무성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았고 이런 등등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불화설이 있어 왔는데 지난 9월 10일이었죠. 그날 이제 저녁 때 바른정당 의원들 만찬장에서 갑자기 이른바 입맞춤, 뽀뽀를 하면서 뭐 관계가 좀 다시 급진전 뭐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두 사람 사이에 강이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네. 하나의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보면 두 사람의 좀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형의 정치인, 네. 세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유승민 의원은 이 세계 정치인입니다. 보수의 철학이나 가치 이런 걸 중시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스타일 자체가 네. 두 사람이 워낙 달랐고 하지만 서로 이제 인정을 해왔는데 지금은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이제 처한. 아니 그런데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 이 두 사람을 영화 주인공에 또 비유를 하는 이야기가 막 떠돌고 있어요. 남한산성에 나오는 두 사람이죠. 네, 저희가 바른산성이라고 저희가 한번 탑10 팀이 만들어봤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기간 그러면서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 김윤식 씨가 영화에서 분했죠. 그러니까 김상원. 그러니까 척합화의 대명사는 이제 그 김상원을 유승민 의원에 비유를 한 거고. 근데 좀 잘 어울립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이거 뭐 진짜 얼굴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이게 뭐 합성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면 유승민 의원은 무슨 얘기죠? 보수의 길을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 중에서 명분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김상원, 척합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셨던 명나라를 모셔서 무슨 오랑캐 후금이냐라는 명분을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김상원에다 얼굴을 갖다 붙인 거고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사람 김윤식 씨죠. 이병헌 씨죠. 최명길, 주합합니다. 그러니까 실리를 추구하는 거죠. 지금 후금이 강성하고 있는데 어찌 명나라만 우리가 붙들기겠습니까? 실리를 찾자. 그러니까 통합을 통해서 세를 불려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실리를 택하고자 하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얘기를 주합파인 어떤 최명길 씨에다가 비유를 한 건데 뭐 어찌됐든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남한산성도 무너지고 바른산성도 무너졌다는 거. 네. 그거 하나 있는 거고요. 유승민 의원도 명분을 뭐 쫓아간다고 하지만 실리가 없이 명분만으로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네. 정치가. 왜냐하면 일단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굉장한 손해가 있다는 점, 이 점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김무성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실리를 택해서 수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다고 했지만 과연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지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과연 명분 없이 실리만 쫓아가는 것들이 유권자로부터 어느 정도 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양쪽 다 놓친 것은 너무나 많은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창 대표가 있을 때 후보가 있을 때 이제 여의도 그러니까 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소장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출발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보면 한 책사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거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둘이 또 같이 이제 2007년 대선에서 굉장히 손발을 맞췄었고요. 그때 김무성 의원은 이제 좌장 역할을 했었고
또 유승민 의원은 당시에 이제 메시지를 총괄할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캠프에서 중요한 양대 축이었죠. 네. 그렇게 활동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에서 둘 다 탈박을 했었죠. 그렇게 보면 거기까지 이제 같은 길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건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바른정당을 창당할 당시부터 두 사람 생각은 좀 많이 달랐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김무성 의원은 어쨌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두고 결국 보수가 이대로 가면 괴멸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긋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물로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마지막까지 탈당을 안 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 근데 결국 바른정당이 창당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유승민 의원과 유승민 계가 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었을 텐데 결국은 그렇게 유승민 의원의 도움으로 당을 만들었지만 만들자마자 그렇죠. 반기문 총장은 사퇴를 해버리고 그래서 바른정당은 그야말로 험로의 10개월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어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과오를 사죄드리고 정치를 바르게 하겠다는 바른정당의 새 출발을 보고드리고 다가오는 설날에 세배하는 마음을 모두 담았습니다. 자, 영상으로 저희가 좀 꾸며봤는데요. 자, 특히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한 배를 탔던 두 사람입니다. 유승민, 김무성. 이 두 사람. 1년도 안 돼갖고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됐거든요. 이 상황을 두고 두 사람은 어떤 소회를 밝혔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이 집단 탈당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지난 1월 창당 이후 두 번의 집단 탈당을 겪게 됐는데요. 지난 10개월이 험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 같이 함께할 양재열 변호사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도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양재열 변호사님, 네. 진짜 두 번의 탈당을 겪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0개월 동안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한 거죠. 처음에 이제 창당을 하면서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탄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과 갈라섰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그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이 생각보다 높은 지지율을 못 얻으면서 다시 한번 일부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었고, 그때도 이미 사실 김무성 의원 계가 많이 돌아갔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서 9명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탈당을 하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자, 바른정당의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보수가 통합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가치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작년에 탈당을 할 때 저는 이제 새누리당에 남아서 끝까지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고, 지금 탈당하신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탈당을 하신 분들이죠. 작년에 끝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개혁 보수의 길, 그 초심을 끝까지 갖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자, 바른정당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 시사선을 편집국장 소종섭 국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재명 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 사실 뭐 같은 듯 다른 듯 다른 듯 같은 듯 굉장히 좀 삐그덕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동지로서 걸어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출발점은 좀 달랐지만요. 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YS계였죠. 상도동계로 시작을 해서 사실 정치를 굉장히 30년 넘게 했죠. 굉장히 네.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이회창 대표 시절에
이제 중요한 비서실장 등 역할을 맡았었고요. 당시에 이제 유승민 의원은 2회 계속 갔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결국은 10개월 만에 갈라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이 갈등설은 이 대선 전후로 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유승민 당시 후보가 이 열심히 유세를 할 때도 김무성 이 의원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고. 그래서 지난 9월이었나요? 그러니까 계속 불화설이 나오니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니들이 나하고 승리 관계를 아냐? 우리 둘 사이에는 마음에 흐르는 강이 있다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 입맞춤까지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그러면 둘 사이가 굉장히 친하구나, 가깝구나 했었는데 결국엔 불화설이 입증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저게 지난 이제 3월 달에 이제 유승민 대선 후보가 바른정당에서 확정되고 나서 네. 김무성 의원이 이제 기자들과 만찬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뭐 김무성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음에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았고 이런 등등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불화설이 있어 왔는데 지난 9월 10일이었죠. 그날 이제 저녁 때 바른정당 의원들 만찬장에서 갑자기 이른바 입맞춤, 뽀뽀를 하면서 뭐 관계가 좀 다시 급진전 뭐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두 사람 사이의 강이